안녕하세요, 개충고 노선생입니다.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치신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자 30, 40대 거기다가 50, 60대들까지 우리의 로망은 자연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다가 희소식이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시골집, 고향집, 공시집가 3호까지 기존 2억에서 3억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3억까지의 집들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하죠. 다만 아쉽게도 수도권은 읍면 지역이라도 웅진군과 연천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을 시골로 산다고 하면 취득세 중과가 없고 양도시에도 양도세 중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원주택에 대한 꿈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양평 전원주택 전문가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이 양평 전원주택을 선택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려운 점과 단점은 없는지, 그리고 현장에 살아있는 소식 오늘 영상에 담았으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은 요즘 거래가 너무 없거든요. 근데 저 양평은 좀 어떻습니까? 양평은 뭐 작년 대비 좀 줄긴 했지만 뭐 그래도 계속 거래들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소유자들이 많이들 찾는 지역,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별장, 세컨하우스 그런 위주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계속 유입이 좀 되고 있어서 양평은 제가 알기로는 기농에 대한 보조가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거의 실거주가 한 30%. 그러면 대부분 그냥 세컨하우스 용도가 주시네요. 그냥 그렇죠. 거의 대부분. 주말용이나 그렇죠. 뭐 별장용으로. 가격은 좀 어때요? 가격은 좀 약간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왜냐면 서울하고 가까우면 가격대들이 좀 높은 편이고 많이들 찾으시니까. 근데 또 서울하고 먼 쪽은 또 가격 대비 좀 저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평균적으로 뭐 딱 토지 면적 150평에 건평에 뭐 한 40평 정도 된다라고 하면 서울하고 가까운 뭐 양서면, 서중면, 뭐 이런 옥천면 이런 쪽들은 뭐 한 6억대 이상 생각을 40평에 6억 이상 6억대 이상을 다 생각하셔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준에 용문을 가신다 뭐 한 4, 5억대.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가는 쪽이죠, 그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청운이나 지평 쪽을 가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3억대. 근데 멀어질수록 서울하고 멀어질수록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2영동고속도로 뚫렸고 서울 양양 춘천고속도로 뚫리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동 쪽이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올랐죠. 그죠, 거기 많이 올랐고 제2영동이 또 어디로 지나가지? 제2영동은 밑에 여주 방향. 동양평. 네. 저기는 얼마 안 되네요, 양평이. 양평이 그래도 얼마 안 돼도 어쨌든 이 양평에 실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60%, 70% 이상 분들이 강남 분들하고 분당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네, 본부장님, 그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서울에서는 양평, 가평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저희는 또 라이벌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양평과 가평은 좀 틀립니다. 가평은 일단 서울로 비교해드리면 서울의 강북, 가평 쪽, 그 다음에 서울의 강남이 양평이다. 실제로 강남 분들은 가평보다는 거의 다 양평 쪽 너무 많이들 이쪽으로 거의 다 찾으시고, 그러니까 여쭤보면 손님들한테 여쭤보면 자연 환경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가평은 이제 산세가 좀 세고 깊고, 그렇죠. 강원도 가기 전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보다는 요 양평은 이제 산이 좀 둥글둥글하고 그리고 높은 산들이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편안함,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좀 약간 안정감 이런 것들을 양평에서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고객분들이. 그래서 요쪽들을 좀 더 많이 찾으세요. 그럼 본부장님, 그럼 지금 양평이 지금 인구가 조금씩 계속 늘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금 개발 호재나 교통 호재들이 있던데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교통 호재라고 하시면은 뭐 제2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지금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이제 내년 상반기, 빠르면 올 하반기. 이게 어디서부터 양평까지 오는 거죠? 중내륙고속도로가 이제 화도에서 양평과 지금 양평에서 마산에서 양평까지 이게 개통이 되고 끊어져 있잖아요. 끊어져 있잖아요, 양평에서. 근데 그게 올 11월에서 내년 3월 안에 화도 IC랑 다 연결이 돼서 개통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럼 그게 제2외곽하고 다 연결이 되겠네요. 중부 내륙이. 그리고 이제 뭐 서울 송파 양평간 고속도로. 맞아. 그것도 이제 뭐 아직 뭐 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호재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사실 양평이 좀 단점이 도로로 왔을 때 이게 팔당을 지나가지고 오는 길이 나갈 때 너무 많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거의 1시간 넘게 걸려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평일날 같은 경우는 크게 안 막히는데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많은 고생들을 예. 하면서 오시고 가시고 하시죠. 예. 그래서 만약에 송파 양평 고속도로가 뚫리면 이게 뭐 25분이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20분에서 25분이면. 근데 이게 보면 지금도 잠실 양평가는 평일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35분, 40분이면 와요. 아, 그죠. 그래서 이제 강남 분들이 많이 이쪽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고. 근데 이제 개통이 되면 차량이 이제 분산되기 시작을 하니까 네. 좀 더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또 효과가 있어서. 그리고 양평역은 KTX가 쓴다는 거. 네, 저기 어디 가는 KTX죠? 다 갑니다. 뭐 안동도 가고 강릉도 가고 다 갑니다. 그래서 뭐 강릉까지 1시간 반인가 1시간 40분이면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로망이 많이 생겼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거래도 많이 생겼고. 근데 여기서 또 성공해서 잘 이렇게 세컨하우스 쓰시는 분이 있고 그냥 또 급하게 이렇게 매도를 하시고 다시 서울로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을 감안을 하고 이 전원 생활을 하셔야 되는지. 일단 이 전원 생활은 막상 들어와서 보시면 저도 전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한 16년째 예. 지금 이 업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부지런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상상은 뭐 푸른 진짜 뭐 잔디 정원에 거기 강아지 키우고. 네, 강아지 키우고 뭐 텃밭 가꾸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전망 좋은 2층 집에 이렇게 살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네. 누리고 싶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실적으로 막상 살다 보시면 봄부터 가을까지 일단 잡초들 아, 잡초 제거해야 되고. 풀과의 전쟁이 필요하고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보다 춥다 보니까 첫 해 좀 고생을 좀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이웃들, 외지인분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사이가 더 좋아. 아, 그렇죠. 서로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좀 도와주려고 예, 하고.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저녁 뭐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좋은데 외지 분들하고 섞여 있으면 현지 분들하고 계속 현지 분들하고 충돌이 생겨요. 생활 패턴이 틀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현지에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침에 새벽잠이 없잖아요. 아침잠이 없으셔. 그래서 일찍 일어나시죠. 네, 일찍 일어나시면 본인이 기침을 했으니까 아 이 집도 당연히 일어났겠지 하고 불쑥 찾아오신다던가 아. 뭐 아니면 또 낮에 이렇게 있으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또 그냥 들어와서 약간 이제- 한잔 뭐 예, 먹으려다 정이 있는 건데 일종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이지만 개인 사생활 보호가 사생활 쉽지가 그게 좀 않고.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에 실패해서 오히려 나가시는 분들도 아. 꽤 돼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원주민 마을 내에 집을 질 때 조금 그럴 때는 조금 텃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그냥 단지라든가 원주민 그런 마을을 좀 피해서 그런 땅을 사셔서 집을 지시는 게 그 오히려 뭐 지인들하고 같이 한 필지를 받아서 좀 옆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면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잘 시작하시다가 한 1, 2년 살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오히려 지인이니까 또. 왜냐면 이게 예, 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밥을 한 끼 먹어도 나 혼자만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아. 처음에는 다들 야 우리 그래 같이 살면 재밌을 거야. 같이 뭐 저녁마다 모여서 뭐 술도 먹고 바베큐도 뭐 예, 먹고 그걸 이런 꿈꾸잖아요. 다. 꿈을 갖고 들어오셨는데 그게 이제 너무 잦아지면 힘들어. 아. 그래서 오히려 가까우신 분들하고는 바로 옆에 있는 것보다 한 5분에서 10분 거리 떨어져 있는 사생활 보호대면서 네, 눈치 안 보고 눈치 안 한 보고. 번씩 그냥 그렇죠. 예, 한 달에 한두 번. 네, 그렇게 좀 거리를 두고 같이 이웃으로 남는 게 오히려 네. 조금 더 낫다. 아. 실패 확률이 좀 적다. 라고. 자,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40, 50대가 많으신데 은퇴를 하고 전원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채널에. 네네. 이분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어떤 걸 조심해야지 뭐 어떻게 보면 나중에 후회를 안 할까, 예, 이런 팁이 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어렵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첫째 건축업자 분들을 잘 만나셔야 되고 일단 첫째가 네. 그래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망가신다던가 처음 약속한 대로 그냥 자재 엉망으로 써볼 수 있는 뭐 거. 먹튀를 안 하신다. 근데 저도 뭐 이제 집을 몇 번 져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설계 도면 같아요. 아, 설계 도면이 중요하다. 왜냐면 설계 도면을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면 예. 그 도면에 의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하자 부분이나 재료를 잘못 썼다? 얼마든지 야 이 도면에는 이런 게 써 있는데 왜 이걸로 해놨어? 아. 라고 바로바로 그때 돼서 근데 이게 보통 한국 사람들이 도면에 큰 돈을 안 들이려고 해요. 근데 2, 3억짜리 집을 짓는데 과연 도면 몇백만 원을 아낀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면을 잘 그리시고 디테일하게 뭐 인테리어 도면까지 다 그리신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견적을 내시고 그리고 좀 믿을 만한 업자분을 만나셔서 그리고 대금도 한 번에 치르지 마시고 공정별로 나눠서 이렇게 대금을 치르시다 보면 아무래도 먹튀라든가 옛날같이 중간에 뭐 공사하다가 멈춘다던가 이런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집이 젖어 있는 거를 지금은 사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건축 자재라든가 너무 많이 올랐죠.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예, 이게 너무 많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평당 저희가 2년 전에 500, 550에 졌던 지금 네. 주택이 지금 한 800, 850을 가져요. 우와, 전원주택이 평당 800이 들어요? 네, 지금은 그렇게 들어요. 자재값이 너무 올랐어요. 야. 자재값이. 그러다 보니까 그럼 차라리 사는 거 낫겠네요. 기존에 기존 거. 있는 거를 잘 골라서 사시는 게 네. 지금은 가격으로 봤을 땐 유리하시다. 왜? 40평짜리가 예를 들어서 6억대다. 근데 그 똑같은 땅에다가 그거를 새로 땅을 사서 지려면 지으면 제가 지어도 그 이상이 들어가요. 아, 근데 물론 단점과 장점은 있습니다. 네. 단점은 어찌됐든 구조나 이런 것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그죠, 맞춰서 써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뭐 내가 건축을 한다. 장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거니까 다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 요즘 이제 유튜브 보면요 이런 거 있더라고요. 뭐 기동식 조립식 주택. 주택이라고 네. 해서 뭐 한 달 안에 다 완공이 돼서 그냥 몸만 와라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평 전원 생활할 때 이렇게 가져오신 분들이 있나요? 모듈식으로? 많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있었어요. 아, 일단 미리 선 주문을 해놓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땅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죠. 이제 집이 주택으로 하면 요즘 이제 뭐 다주택자다 뭐다 이렇게 해서 세금들이 많이 나가기 네네. 시작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 놓으시고 뭐 사무실로 허가를 넣어놓으신다던가 그러니까 주택수에서 제외되게끔 뭐 약간 편법 아닌 편법을 농막 쓰게끔. 쓰듯이. 농막 그렇죠. 근데 농막은 이제 6평까지밖에 안 되니까. 네네. 6평 이상 6평짜리 근데 너무 좁아서 좁죠. 솔직히 네. 쉽지 않습니다. 네네. 건축.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이 필요하면 사무실로 이제 허가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면 주택수에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와서 쓸 수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아무래도 유리하고 네. 많이들 하세요 요즘은. 아, 그러면 지금 양평이 사실 생각보다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많이 올라요. 근데 아직도 좀 저평가됐거나 이 지역은 그래도 이제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땅값이 많이 오를 지역이 어딘지 양평에서도 뭐- 아직은 좀 저평가된 데가 있을까요? 아니 양평 자체가 아직은 저평가돼. 아, 양평 자체가 저평가다. 왜냐면 서울에서 네. 1시간 이내 거리에 양평 땅처럼 싼 데 찾기 쉽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는 투자의 목적보다는 그냥 실거주나 세컨하우스에 그냥 목적을 두시고 투자의 목적이라면 접근 방법이 틀려야죠. 근데 투자의 목적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로변 땅값들. 여기 왜냐면 지금이 인구 유입이 많아지니까 상가든 뭐든 이렇게 져놓고 식당, 카페 이런 것들이 요즘은 뭐 찾아서들 다 오니까 그래서 도로변 땅값들은 일반 전원주택 토지보다 오름세가 빠르다. 네, 그러니까 조금 틀려요. 투자를 생각하면 도로변가에 있는 땅을 사라. 지방도로 쪽으로. 네, 그게 좋습니다. 그게 또 팁이네요. 네. 그냥 뭐 실거주냐, 세컨하우스의 목적이냐, 그 다음에 뭐 투자의 목적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다르게 가야 되겠죠. 저희가 사실 좀 희망을 가진 거는 서울이나 수도권 도심 지역은 지금 금매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양평은 어떻습니까? 저희 그 기회를 좀 보고 온 건데 솔직히. 양평은 아직까지는 아직은. 금매물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량 자체도 별로 없을 뿐더러 서울하고 가까운 쪽 수요자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솔직히 금매물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는 그냥 거의 다 여유 있는 분들이 세컨하우스식으로 많이들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팔려도 그만. 그냥 굳이 손해봐? 그럼 안 팔면 되지 뭐. 왜냐면 뭐 부동산이라는 게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올라갈 때 팔지 뭐. 요런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비어는 두 눈안이 있어도 또 전세도 또 잘 안 주는. 전원주택도 전세가 많나요? 보통 없죠. 월세를 받을 것 같긴 한데 일부는. 월세도 거의 안 내요. 잘 없어요? 그냥 비워놓으시죠. 임대 잘못 주면 집이 망가지니까. 그럼 오히려 그 수리비가 이제 더 많이 나와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여유 있는 분들이 갖고 계신 집들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랑은 좀 틀리게. 저는 오히려 종합소득세도 주택수에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시골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2주택으로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내년 5월까지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양평은 여기가 아직 비조정 지역이고 군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싸요. 1억 안 되는 게 또 있겠네요. 1억 안 되는 것도 물론 있겠죠. 거의 드물고 어쨌든 뭐 3억 이하짜리들이 거의 공시지가 수두룩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는 아직까지 지금 뭐 종합부동산 때문에 빨리 팔아야 돼 뭐 해야 돼 그런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길은 좋아지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한 개의 편의점도 못 봤어. 담배? 담배 뭐 이런 거 살려면 이제 음료수 콜라 한 잔 마셔야 되겠는데 이러면 이제 차 타고 이제 한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서 들어와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창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쟁여놔야 되니까.